코 수술 권장 영상급. 코끝에 뭐 넣어서 달라졌다는 건가? 중안부가 길어 보이고 코가 좀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때 내가 원하는 코끝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콧대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팔자주름이 싹 펴져 보이지 않나요? 메이크업만으로도 코끝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이 영상과 쇼츠에서 정말 매일 하루에도 몇 개씩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코 수술 권장 영상급, 코끝에 뭐 넣어서 달라졌다는 건가? 막 요런 댓글들이, 아무리 나 이거 같은 날 찍은 거다, 이거 비포 촬영하고 지우고 애프터 메이크업 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하루에도 몇 개씩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정말 메이크업의 중요성, 메이크업만으로도 코끝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코 쉐딩과 코 메이크업의 정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내 코를 조각조각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코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쁜 코 모양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예쁜 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콧볼, 그리고 콧대, 그리고 코끝, 코 길이,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우선 요 콧볼, 코가 넓다, 안 넓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내 눈 앞머리에서 일자로 내렸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을 때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콧망울과 콧볼의 비율도 중요해요. 이 끝의 넓이가 같더라도 콧망울이 좁고 콧볼이 넓은 것보다는 콧망울이 조금 더 두껍더라도 콧볼이 좁으면 상대적으로 더 코가 작아 보이고 더 예쁜 코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콧대. 보통 콧대의 높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콧대의 넓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콧대의 높이보다 콧대의 넓이가 더 예쁜 코로 보이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콧대가 너무 좁고 볼륨감이 없으면 코 모양이 삼각형으로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코끝으로 시선이 가겠죠? 내 콧대가 너무 좁거나 넓다면 이따 메이크업 할 때 코끝의 넓이와 콧대의 넓이를 거의 같게끔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끝의 위치인데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코가 길고 중안부가 긴 형태의 얼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살짝 보이면서 코끝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딱 옆으로 보면 이 코끝과 인중이 이루는 각도가 100도에서 11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90도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예각의 형태면 코끝이 조금 떨어졌다, 코가 좀 길어 보인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코가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안부가 길어 보이고 코가 좀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코끝의 위치를 조금 더 높아 보이게 조금 더 올려서 조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코 부분을 제외하고 메이크업을 해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쉐딩 들어가기 앞서서 코 옆 혈관과 이 콧대 쪽 어두운 부분을 커버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특히 피부가 좀 얇거나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인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 옆 혈관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코가 조금 더 퍼져 보이고 넓어 보여요. 이 컨실러 팔레트랑 작고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 사용할게요. 우선 붉은색의 보색인 이 녹색 컬러를 브러쉬에 얇게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벌써부터 혈관의 가린 쪽과 안 가린 쪽이 굉장히 다르죠? 이때 코 옆에 베이스가 끼지 않도록 코 옆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최대한 펼쳐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조금 더 넓은 브러쉬로 밝은 핑크 컬러, 이 콧대 옆을, 콧대가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이 콧대 옆 어두운 부분을 한번 밝혀주고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코 고랑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밝혀줍니다. 이렇게 코렉팅 작업을 하고 나서 밀착력이 좋은 쿠션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다음은 이렇게 잿빛이 도는 코 쉐딩 스틱을 사용해서 1차 쉐딩 작업을 해줄 거예요. 콧망울 쪽, 코 중앙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약지로 힘을 풀고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코끝의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콧볼 터치를 해주고 이제 콧대로 살살 올릴 건데 이때 콧대가 좁아지지 않게 꼭 주의를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그 다음 코끝 모양을 잡기 위해서 중간을 반 정도만 살짝 끊어주듯이 안쪽으로 들어와 줄게요. 이 중앙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러면 코끝 모양은 이런 마른 목골 형태를 보이면서 코 중앙도 살짝 끊어져서 코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 2단계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더 높아 보이고 내 콧대의 존재감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컬러의 컨실러와 핑거팁 브러쉬를 사용해볼게요. 이 컨실러 자체가 밀착력이 굉장히 높고 컬러도 되게 밝기도 하고 이 브러쉬도 모공 사이사이를 정말 잘 메꿔주는 브러쉬거든요. 콧대 존재감을 더 빡 올리기 위해서 콧대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일자로 싹 이어버리면 좀 분필코처럼 보일 수가 있고 코가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내가 원하는 코끝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콧대 두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콧대가 얇으신 분들은 콧대를 두껍게 잘 잡아주고 코끝의 모양과 위치도 잡아줘요. 저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는데 이 작업을 1단계와 3단계 쉐딩 사이에서 해줘야 가장 자연스러워요. 다음은 이렇게 확실하게 잿빛이 돌아주는 컬러를 사용해서 쉐딩을 할 거예요. 이런 컬러를 턱에 쓰면 막 메이크업 잘못한 것 같고 시멘트 바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코는 말 그대로 정말 그림자처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굴에 쓰는 컬러보다는 이렇게 확실히 더 획기가 도는 컬러를 사용해줘야 되고요. 지금 1, 2단계를 하면서 이 코 메이크업에 적당히 유수분기가 도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파우더, 가루 타입의 쉐딩을 사용할 때 양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쉐딩이 자칫 너무 진해질 수 있고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1, 2단계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기를 조금 픽싱을 시켜두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훌렁훌렁한 브러쉬에 잘 묻혀서 1단계 때 했던 방법과 영역 그대로 그냥 쉐딩만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쉐딩 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지속력이 훨씬 길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코 쉐딩은 다른 메이크업들과 다르게 외출하고 나면 좀 금방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대로 하고 나면 정말 짱짱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쉐딩을 T존이랑 연결을 시켜줄 건데 보통 이 눈썹 끝에서 일자로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T존이 너무 강해지면서 요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내리지 말고 눈썹과 눈 사이쯤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목구비의 조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뭔가 흰 도화지 위에 눈썹 띡, 눈띡, 코띡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안 나고 전체적인 색감과 이목구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나는 이목구비가 조금 흐릿해서 이 T존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앞머리에서 콧대로 살짝 부드럽게 굴리면서 내려주셔도 좋아요. 모든 것에 정답은 없고 내 이목구비와 코 모양,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안부가 조금 짧아 보였으면 좋겠다,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콧대 부분도 살짝 눌러주시고 조금 더 단단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코끝의 디테일을 잡아볼 건데요. 이때 나는 좀 더 티나더라도 더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레이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 코끝 모양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에 그림자가 확 져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지금 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코끝의 위치도 훨씬 올라가 보이고 코도 훨씬 짧아 보이죠? 코끝의 윗부분도 여기를 아예 이렇게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마른 목골의 모양을 만들어주듯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게끔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인중도 브러쉬 끝을 이렇게 더 얇게 잡아서
중앙까지만 그림자를 만들고 삼각형으로 또 그림자를 만들어주시면 인중이 짧아 보이면서 이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또렷해 보이고 시선을 가로로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세로로 끊어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부분을 정말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바로 팔자주름 부분이에요. 콧볼이 팔자주름과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팔자주름으로 시선이 가게 되면 당연히 코가 넓어 보이겠죠? 아까 사용했던 이런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밝혀줘도 좋고 저는 그건 좀 귀찮아가지고 이런 파우더를 사용해서 팔자주름을 확 밝히면서 주름도 다림질을 싹 해주는데 이 제품이 일반 파우더랑은 조금 용도가 달라요. 이렇게 컬러감이 밝게 확 올라오는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팔자주름을 싹 없애볼게요. 이렇게 팔자주름이 싹 채워져 보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나는 파우더 싫어, 조금 광이 예쁘게 도는 피부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밝은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코가 정말 훨씬 작아 보이고 오똑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이 코 벽을 진하게 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 벽을 진하게 채우면 아무래도 콧대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코 벽의 삼각존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여기를 너무 진하게 채워버리면 오히려 코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까매 보여서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넓게 보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리까리 할 때는 해보시고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코 벽이 넓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짙게 이렇게 채워서 코를 훨씬 더 높아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아까 우리 0단계에서 했던 코렉팅 작업 그거를 잘 안 해놓으면 저도 이 코 벽을 칠했을 때 이쪽으로 확 시선이 가면서 쿰쿰해 보이거든요. 근데 코렉팅 작업을 잘 해서 코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이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고르게 도화지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면 좋은 장점,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0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코 메이크업 방법 모두 마무리를 해봤는데 아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단계를 매일매일 다 하진 않아요. 그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저의 꿀팁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단계가 조금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진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단계와 루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꼭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메이크업 고민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콘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